복수불반분. 엎질은 물은 다시는 물동이로 돌아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한 번 저지른 일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헤어진 부부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한 번 헤어진 벗은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중국주 나라를 세운 모왕의 아버지 문왕의 시호를 가진 서백이 어느 날 황하강 지류인 위수로 사냥 나갔다가 피곤에 지쳐 강가를 거닐던 중 낚시를 하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한 노인을 만났다. 수인사를 나누고 잠시 세상사 이야기를 하다가 서백은 깜짝 놀라고 만다. 초라한 늙은 시골 노인이 외모와는 달리 식견과 정연한 논리가 범상치 않았다. 단순히 세상을 오래 산 늙은이가 가질 수 있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깊은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논리였다. 잠깐의 스침으로 끝낼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한 서백은 노인 앞에 공손하게 엎드려 물었다. 어르신의 함자는 무슨 자를 쓰십니까? 성은 강이고 이름은 여상이라 하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제가 스승으로 모셔야 할 분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너무 과한 말씀이요. 이런 촌구석에 사는 농부가 뭘 알겠소. 강여상은 거듭 사양을 했으나 서백의 끈질긴 설득으로 끝내 그의 집으로 따라갔다. 그때 강여상은 끼니 조차 있기 힘든 곤궁한 상태였다. 그런 그에게 못 견디어 아내의 맛이 마저 집을 나간 지가 오래됐다. 강여상은 서백의 집으로 따라가 그의 아들 발에 스승이 돼 그를 가르쳤다. 그 발이 바로 주나라를 창건한 모왕이고 강여상은 주나라의 재상이 되어 탁월한 식견과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했다. 강여상이 어느 날 가마를 타고 행차를 하는데 웬거지 노파가 앞을 가로막았다. 바로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아내 마씨였다. 남편 여상이 주나라 재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천리 길을 걸어서 찾아온 것이다. 마씨는 땅에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강여상은 하인을 시켜 물을 한 동이를 떠오게 한 후 마씨 앞에 물동이를 뒤집어 엎었다. 물은 다 쏟아지고 빈 동이는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런 후 마씨에게 이 동이에 쏟아진 물을 도로 담으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을 용서하고 집에 데려가겠소. 마씨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아니, 한 번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도로 담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강여상은 그 말을 듣고는 마소, 한 번 쏟은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집과 남편을 두고 떠난 아내는 다시 돌아올 수 없소. 마씨는 호화로운 마차에 올라 멀리로 떠나가는 남편 강씨를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노인 강여상이 바로 낚시로 세월을 낚았다는 강태공이다. 이 복수불반분의 이야기는 긴 세월 동안 전승돼 오늘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연분과 인연. 조선 숙종 때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인 옥단춘전의 한 마을에 김진이와 이현룡이라는 같은 또래의 아이 두 명이 있었다. 둘은 동문수학하며 형제같이 우위가 두터워 장차 어른이 되어도 서로 돕고 살기로 언약했다. 커서 김진이는 과거의 급제의 평안감사가 됐으나 이현룡은 과거를 보지 못하고 노모와 처자를 데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던 중 평양감사된 친구 진이를 찾아갔지만 진이가 만나주지 않았다. 하루는 영광정에서 평양감사가 잔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찾아갔으나 진이는 초라한 몰골의 현룡을 박대하면서 사공을 시켜 대동강으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그를 죽이라고 한다. 이때 옥단춘이라는 기생이 현룡이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사공을 매수, 현룡을 구해 그녀 집으로 데려가 가연을 맺는다. 그리고 옥단춘은 이현룡의 식솔들까지 보살펴준다. 그 후 현룡은 옥단춘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급제, 암행어사가 될 거린 행색으로 평양으로 간다. 영광정에서 잔치하던 진이가 현룡이가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는 재차 잡아 죽이라고 하자 어사출도를 해 진이의 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그 뒤 현룡은 우의정에까지 오른다. 어린 날의 맹세를 생각하며 찾아온 이현룡을 멸시, 죽이려 한 김진이는 겉으로는 우애를 내세우며 자신의 체면과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우정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양반층에 숨겨져 있는 추악하고 잔인한 이중적인 본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강태공과의 천생연분을 함부로 끄는 아내 마씨와 이현룡과의 친구 간 우애를 칼로 모자르듯 잘라버린 김진이는 모두 말로가 매우 비참해졌다. 이것은 상식이다.
연분과 인연과 우정에 맺힌 끈은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것이 지혜롭다. 삶에서 생긴 고리도 함부로 끊는 게 아니고 푸는 것이다. 일단 끊어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사랑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다. 인연과 연분을 함부로 맺어도 안 되지만 일단 맺은 인연이나 연분을 절대 쉽게 끊으려 해선 더욱 안 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연을 함부로 맺고 또 마구 자르는 것은 무식한 자의 몰상식한 수치에 불과하다. 사랑과 우정 등 인연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끊어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륜에서 생긴 매듭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군자와 소인배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의 소인배는 인연과 연분을 마구 끊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잘못했다는 독설로 상대를 공격하는 잔인성을 드러내고 만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자신에게 허물이 없는가를 반성하고 소인배는 잘못을 남의 탓으로 들춰낸다고 했다. 자신의 과오는 모른 채 나를 그 지경에 빠뜨린 상대방 탓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경우에 맞닥뜨리게 돼 끝내는 허방에 빠져들고 만다. 사랑과 우정에 혹시라도 얽힌 매듭이 생겼다면 하나하나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그게 숱한 인연과 연분 속에 더불어 사는 지혜로운 삶이다. 잠시의 소홀로 연을 함부로 끊어버리면 양쪽 상대 모두 비참해지고 인간성마저 추악하고 피폐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연분과 인연과 우정을 무자르듯 잘라내는 불황무식 상태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 우리가 만든 연에 매듭이 생기면 더 오래 인내하면서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습관을 습득한 지성인만이 인생의 최종 승리자가 된다.